오늘은 극히 작은 보험료로 아주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인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사고 발생하고도 보험금을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보상되는지도 자세한 내용이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리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정당한 보험금 수령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개념과 종류, 최근 약관 변경사항,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각종 보상 사례를 알아보고 사고 시 보상받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약칭 일배책으로 부르겠습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로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고의나 싸움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 안 되고 타인의 신체나 재물이 아닌 본인의 재산 손해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이나 업무 중 또는 운동 경기 중 일어난 사고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1,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1억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이 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게 됩니다. 일배책은 여러 번 사고 발생해도 할증이 없고 일배책만 단독 가입은 불가하며 실손, 화재, 운전자, 어린이 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합니다. 우연한 일상생활 사고 시 광범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배책은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피보험자와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가 보장 대상이고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녀만 보장 대상이고 가장 보장 대상이 넓은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일배책의 보장 대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사촌 이내 친족, 8촌 이내 혈족이 해당됩니다. 즉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조건과 주민등록상, 동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가 해당됩니다. 공부를 위해 기숙사나 자취 생활하는 자녀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배책 보장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일배책에서는 따로 사는 미혼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나 결혼한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호적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인 상태의 배우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실혼인 경우는 각각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 일배책의 경우 보장 대상이 포괄적이니 가족 중 한 명만 일배책 보험 가입하면 충분할까요? 결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나머지 가족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각각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잦은 민원과 분쟁이 있었던 바 피보험자의 거주 이동 또는 주택 소유권 변동 등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된 경우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함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때문에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배책으로 보상하는 손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중에 화재 사고와 누수 사고 시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우연히 화재가 발생하여 위, 아래 옆집에 불이 번져서 다른 사람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주택 등 재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이 아님에도 화재 시 보상이 되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것에 대한 보상이 기본이므로 일반적으로 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수사고 시 나의 손해 중에 손해방지 비용은 요건 충족 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보험에는 급배수 누출손해 특별약관이 있는데 이 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보유한 화재보험의 증권 등을 확인하셔서 필요시 꼭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약관으로는 급배수 관교체 비용은 보상이 안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사고 관련하여 피보험자 자신의 집 수리에 들어간 비용 중에 금융감독원의 결정 사례를 보면 누수탐지 비용과 배관 교체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벽이나 바닥 등에 대한 누수피해 보수공사와 누수공사 전 시설물 보호하는 방수공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보험금 청구 시 주의 바랍니다. 다음은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입니다. 먼저 보험금 청구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리업체에서 작성하는 선배상 확인서, 누수사고가 발생한 일시 발생 세부 장소, 내용 등을 작성한 사고경위서, 그리고 수리업체에서 작성한 누수기술소견서, 관련 영수증과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일배책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구독자님이나 또는 지인분들 중에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 사실을 모르셔서 놓친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의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음을 양지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 등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 우리 집 애완견이 옆집 아주머니를 물어서 발생한 손해, 스키 타다가 넘어져서 다른 사람과 충돌로 다친 사고, 책상 위에 둔 직장 동료 휴대폰을 지나다가 건드려 떨어뜨려 휴대폰이 파손된 사고 등은 모두 일배책에서 보상이 됩니다. 또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부상당한 사고, 베란다에 있던 화분이 바람에 떨어져서 행인이 부상당한 사고, 커피숍에서 이동 중 우연히 테이블이 커피잔을 건드려 뜨거운 커피를 쏟아서 화상을 입힌 사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쇼핑카트로 앞 사람을 밀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등도 일배책에서 보상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 조카가 명품 선글라스를 모르고 밟아서 난 손해,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가 불장난하다가 커튼에 불이 붙어 집이 전소된 사고, 명절 때 손주가 와서 벽에 낙서한 경우,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주차된 차량에 기스를 낸 사고, 자녀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친구까지 함께 넘어져서 발생한 친구의 손해 등도 보상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손해이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상의 사고, 피보험자가 빌린 물건에 대한 사고,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사고, 고의나 천재지변의 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보상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구의 노트북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떨어뜨려 망가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친구의 물건을 빌린 보관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친구가 작업 중인 노트북을 지나치다 우연히 툭 건드려 떨어져서 망가진 손해는 일배책에서 보상이 됩니다. 펜션에 놀러 갔다가 아이가 펜션의 텔레비전을 망가뜨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해당하여 일배책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즉 예외적으로 호텔이나 펜션 등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선에 끼친 손해에 대한 일배책 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면서 친구까지 함께 넘어져 발생한 친구의 손해는 보상이 되고, 자녀가 친구와 말다툼을 심하게 하다가 급기야 싸움으로 발전하여 싸우다가 친구의 코뼈가 부서져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골프장 내 사고 시는 일배책으로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필드에서 골프 도중 오비가 나서 다른 홀에서 플레이하던 사람을 맞춰서 눈이 실명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판례는 사고에 과실이 있다면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반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로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같은 것이라면 보상이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배책에서 보상이 안 되더라도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소송까지도 진행하는 등 보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한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공동불법 행위자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골프 도중 캐디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골프채를 막 휘두르다가 팀원 중 한 명이 실명되었다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치료비, 위자료 등등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1억 원을 훨씬 넘으면 그 차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도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2억 원까지 보상도 가능하므로 중복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 이용 중 사고는 일배책으로 보상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를 자동차 사고로 보아서 일배책 보상이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동으로 구동되는 전동 휠체어 이용 중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장애 후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사용 중 사고는 같은 전동 구동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배책 보험에 복수로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의 보상 한도를 합한 총액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2억 원, 3억 원 등 한도가 증액됩니다. 또한 대물사고 시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공제되는데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수로 가입해 있더라도 실손 개념의 보상이므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사고 보상 사례 한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하던 중학생 A가 앞에 걸어가던 친구 B를 보지 못하고 치아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치아 3개가 부러졌습니다. 이때 일배책으로 치료비 200만 원, 향후 치료비 1000만 원, 위자료 200만 원, 총 1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고에 지급되는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발받기 위해서 사고 발생 즉시 핸드폰 사진이나 영상 촬영하여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금전이 소요되었다면 관련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배책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 발생했던 일상생활 사고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보상 여부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해드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험금 청구와 제대로 된 보험금 지급에 대한 확인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